네, 에이스 과자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프로젝트 목표랑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선정한 과정과 그 다음으로는 평가 과정, 그리고 FPS를 향상했던 과정, 그리고 결과 분석, 협업 과정, 회고, 참고 문헌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목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와 라이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백 파일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모노큘러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그 이스티메이티드 뎁스를 평가하는 것이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초기 계획을 1주차에는 이제 스터디와 모델 선정, 그리고 선정한 모델을 빌드하는 것까지 목표로 잡았었고 2주차에는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3주차에 최적화를 진행하는 식으로 좀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프로젝트 개요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백 파일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미지와 라이다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선정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인퍼런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추출된 라이다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인퍼런스를 통해 나온 값들과 이 가공된 GT 값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개요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을 쓸 건지를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델 선정에 앞서서 이제 이런 뎁스 추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선택을 해서 좀 논문 리뷰를 통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그 논문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 2편을 선정을 했었고 또 키티 아이건 스플릿 벤치마크에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논문 2편을 또 선정을 해서 리뷰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어떤 환경에 이 모델을 돌리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그런 이식성 높은 가벼운 모델을 소개한 논문 2편을 선정해서 이렇게 6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이제 코드를 분석할 때 그래도 저희가 분석하기가 좀 쉬운가를 봤었고 또 FPS 수치가 높은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환경에서 실시간성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있는가, 그리고 성능 향상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가, 또 참고 자료가 많은지, 또 프로젝트 목표와 연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이제 모노 뎁스넷이라는 모델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저희가 선정했던 이유는 라이다 데이터를 GT로 사용을 했었고요. 또 성능 향상 요소가 존재했었습니다. 이제 뎁스 스레시홀드를 조절을 할 수 있었고 또 백본 모델을 변경하기에 좀 용이하게 모듈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선정한 이유에 들어갔었고 또 인풋 이미지가 저희가 어떤 인풋 이미지를 받게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키티 데이터셋과는 다른 이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선정 이유가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 키티 아이건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었고 또 논문을 읽어봤을 때 이 논문의 목적이 이런 도로 위에서의 트래픽 뎁스 추정에 좀 집중했다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프로젝트와 방향성이 유사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결과에서 봤을 때도 FPS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이 모델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리얼월드 데이터셋이 있고요. 또 버추얼 월드에서 생성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월드에서의 데이터셋은 비지도학습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버추얼 월드에서 온 데이터셋들은 지도학습, 이제 가상 환경에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GT 값을 다 생성이 가능해서 이렇게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델이었고요. 또 이 가상 환경에서의 지도 학습을 추가함으로써 좀 스페일 앰비규이티나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배경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HRNet을 백본으로 사용했었고 또 로스를 계산할 때는 이런 리얼 월드에서 비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졌을 때 로스와 또 가상 환경에서의 로스 그리고 이 실제 리얼 월드와 가상 환경 사이 간극에서 나는 그런 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로스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희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큐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eval local이라는 함수로 이어지고요. 그 외의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eval n이라는 함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val local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이 진행되고 뎁스 맵도 생성을 해주면서 로스 계산까지 이제 GT 값과 evaluated 된 값 사이에 그런 오류까지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제 eval n에서는 GT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evaluation과 이제 뎁스 맵만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전략은 이 큐티 데이터셋에서만 가능하던 이런 평가를 eval n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 eval local에서 필요한 파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T 값이 들어있는 이 numpy zip 파일이 이제 필요했고요. 또 입력 이미지가 들어있는 파일, 폴더, 그리고 입력 이미지 경로가 적힌 텍스트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했을 때 이런 필요한 파일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됐었고 eval n 함수에 저렇게 뎁스를 추출하고 또 GT 값도 읽어오고 그 GT 값과 뎁스를 서로 평가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일이 저희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백 파일을 받기 전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미지로와 포인트 클라우드 2D가 들어있는 샘플 백 파일을 오픈 소스에서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MPG 파일, 저희가 GT로스 MPG 파일을 생성하는 코드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또 생성해서 프레임 단위로 저장하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메시지를 MPG 파일로 변환할 때는 이제 먼저 그 메시지를 PCD 파일로 변환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PCD를 bin으로 변환하고 bin을 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그걸 또 MPG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여기서 이제 bin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될 때에 그런 캘리브레이션이 적용돼서 이제 2D로 프로젝션된 그런 픽셀 값들, 뎁스 값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서도 이제 캘리브레이션 적용하는 코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된 이미지들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고요. 로스백 파일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들을 추출했을 때 그 데이터셋의 개수가 되게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는 371개였고 이건 이제 강남2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AWS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강남2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안에서 라이다 토픽은 이제 371개였는데 이미지 데이터는 1114개로 좀 데이터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에서의 그런 GT 값에서는 좀 개수가 정확히 맞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을 해야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라이다 데이터 1개에 이미지 데이터 3개가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이미지 3개에 할당을 해주자. 라이다 데이터 하나당 3개씩 할당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평가할 때 타임스탬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이제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성능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라이다 데이터의 이미지 개수를 맞추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2의 0번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됐었는데, 이제 RMSE가 2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GT 값과 이스티메이티드 뎁스 값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것을 의미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뎁스 추정은 모든 인풋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서 진행이 되는데 라이다 GT 값은 특정 픽셀들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PG 파일로 GT 값을 만들 때에 이 GT 값이 존재하지 않는 픽셀들은 다 0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는 뎁스 값이 존재하지만 라이다 그 GT 값에서는 0으로 되어 있는 픽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에러가 크게 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생각했던 원인은 저희의 모델을 코드를 확인했을 때에 이제 뎁스 스레시홀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0.1m보다 가까우면은 다 0.1m로 GT 값과 이 인풋 값의 픽셀들의 뎁스를 이제 0.1m로 다 설정을 해주고요. 또 80m보다 넘어가는 값 픽셀들에 대해서는 다 80으로 설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GT 값이 존재하는 픽셀들만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뎁스 필터를 만들어서 모델에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픽셀 값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80m였던 그런 거리 제한을 120m로 늘리고 이런 0.1과 120m 사이에 있는 픽셀들만 평가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뎁스 필터를 적용을 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이제 입력 이미지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픽셀들만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이러면 이제 라이다 데이터에 이제 매칭되는 픽셀들만 이렇게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에러가 크게 났던 원인의 세 번째로 라이다 데이터를 2D 이미지에 투영을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멀어질수록 살짝씩 안 맞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좀 캘리브레이션을 저희가 수동으로 조정해보자 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네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전 팀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색깔이 뎁스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노이즈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에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의 좀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평가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가장자리 부분에 이런 픽셀들 겹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가장자리가 제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도로 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뎁스 추정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좀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FPS를 향상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백본 모델을 이제 HR넷에서 레즈넷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레즈넷으로 변경을 했던 이유가 이제 HR넷은 애초에 좀 고해상도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모델이어서 좀 굉장히 많은 서브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레즈넷은 그런 성능에 있어서
단순히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에서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좀 레이어를 건너뛰는 숏컷 기법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지넷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이제 현재 모델에는 이제 추정과 평가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평가하는 과정이 실제 주행할 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개발 단계에서 필요하고 주행 시에는 추정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평가에 소요되는 리소스를 모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결과들인데요. 이제 기존의 이런 앱솔루트 릴레티브나 좀 스퀘어 릴레티브 에러 같은 것들이 좀 높게 나오고 RMSE도 26 정도로 높게 나왔었는데 뎁스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이제 12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뎁스 필터에 이제 아웃라이어 제거까지 적용했을 때는 9.19까지 RMSE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FPS는 이제 0.38 정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FPS를 향상했을 때 이제 FPS가 5.31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동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했을 때는 다시 좀 RMSE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해서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이거에 따른 이제 결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뎁스 필터와 아웃라이어를 적용했을 때 RMSE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애초에 평가에 참여하는 픽셀 개수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좀 불필요한 픽셀들을 다 제외시키고 좋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픽셀들만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또 이제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디폴트에서 필터를 적용했을 때 거의 100분의 1 가량으로 픽셀이 이제 평가에 참여하는 픽셀들이 바뀌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50픽셀과 10픽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때 어느 정도 픽셀까지 볼 것인가를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0픽셀은 이제 앞뒤 위 아래로 이제 25픽셀까지 확인을 해서 이 픽셀이 아웃라이어인지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했고, 10픽셀일 때는 이제 앞뒤 5픽셀씩 봐가지고 이제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은 이제 좀 뎁스 주변 픽셀들과의 뎁스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뎁스 차이가 일정 수치 이상 많이 나고, 그렇게 많이 나는 픽셀들이 주변에 이제 특정 개수 이상이 있다 하면은 이 픽셀은 이제 아웃라이어다라고 판단을 하게끔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10픽셀씩 봤을 때와 50픽셀씩 봤을 때 50픽셀이 더 그 평가에 참여한 픽셀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10픽셀씩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그 뎁스의 차이에 따라서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줬지만 50픽셀까지 늘렸을 때는 이제 더 많은 범위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뎁스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뎁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그 개수에 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뎁스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좀 그 많이 나는 뎁스 차이가 많이 나는 픽셀들이 몇 개 이상 있으면은 이제 아웃라이어다라고 판단을 하게끔 해가지고 좀 평가에 참여하는 픽셀들이 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 이제 RMSE는 감소를 했지만 이 앱솔루트 릴레티브 에러나 스퀘어 릴레티브 에러는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공식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GT와 프레딕트 값을 차이를 계산해서 그걸 GT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픽셀들이 많이 살아남고 멀리 있는 픽셀들이 이제 제거되면서 이렇게
저 앱솔루트 릴레티브 에러나 스퀘어 릴레티브 에러가 좀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협업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코어 타임 동안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었고요. 저희가 따로 줌을 켰던 이유는 이제 저희의 성향들이 MBTI가 똑같아가지고, 네, 인프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었는데, 인프피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좀 귀여운 영상이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어서, 이제 저희도 이런 저희의 성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돼서 함께 코어 시간 동안 줌을 켜놓고 이제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또 이제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할 때는 이제 매번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현재의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하고, 또 금일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그거에 따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진행을 했었고, 협업 과정에서 이제 Git을 통해서 코드 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브랜치를 생성할 때에 좀 각자 맡은 부분, 좀 기능별로 브랜치를 나눠서 해당 기능을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나중에 마스터에 머지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간트 차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각자의 소감인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3D 라이다 데이터를 이번에 처음 다뤄봤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쓰는 라이다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설렜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너무 평가에 저희가 치우쳐져 가지고 따로 추가 학습을 진행한다던가, 이제 모델의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든가, 이런 점을 저희가 따로 학습 부분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래는 이제 참고 문헌이고요. 또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